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는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기획한 이 책에서 SNS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SNS 사용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SNS는 평소에 내가 외로웠었거나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꼈었던 친구들에게는 또래들과 굉장히 연결된 느낌들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현재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멀리 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 생각과 감정들을 좀 더 잘 준비된 형태로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받기도 하는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 불안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하는 의사소통에서 느꼈던 불안감 때문에 대화를 잘 이어나가지 못했었던 친구들도 SNS라는 공간에서는 의사소통을 좀 계속 연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존감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제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내 가치에 대한 나의 믿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자존감이 급격히 형성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쉽게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좋아요 혹은 이제 댓글 수와 같은 직접적인 사회적 반응이 수치화되어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대면 상호작용과 달리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SNS에서는 내 자존감을 타인의 반응에 의지해서 자존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나의 전체 일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 굉장히 좋은 모습들, 단면들만 하이라이트로 SNS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는 친구들은 상향 비교해서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들이 들어, 나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배제되는 느낌들이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성 측면에서는 SN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면 상호작용과 달리 굉장히 축약된 언어들, 심지어는 이모티콘,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신호들은 배제된 채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박탈되게 되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SNS 화면, 본인의 계정 화면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대화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의 대화 속 맥락이라든지 기분을 살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뺏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경험하기로도 그렇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여학생들이 SNS 사용에 많이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여학생들은 외모라든지 말로써 나타나는 공격성 등에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NS 사용을 할 때 우울감, 불안감, 심지어는 자살이나 자해 사고까지 이어지게 하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더 쉽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존을 하게 될 수 있는 특성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좋아요나 댓글은 아이들에게 보상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요. 어떤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는 내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또 어떤 사진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변동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상이 변동해서 들어오게 되면 뇌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들을 더욱더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자기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이 SNS 사용에 좀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학교 생활에서의 친구 관계가 좀 불안정한 친구들, 나는 학교에서 정말 나랑 맞는 친구들은 만나지는 못했어,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는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이 잘 돼 라며 실제 대면 상호작용에서의 친구 관계가 불안정한 친구들의 경우에 SNS 사용에 조금 더 취약한
취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친구와 만나는 초반 시기에는 이 친구를 좀 이상화하기도 하고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만큼 쉽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아이의 외로움과 친구들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느낌들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SNS 사용에 조금 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건 SNS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경로를 보면 해시태그로 내가 지금 힘든 증상들,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로 해서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함께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그 친구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고받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친구들 사이의 따돌림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러한 피해를 받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도 생겨나는데요. 이러한 친구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들이 온라인에서는 기록이 잘 남게 되는 형태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신종 피해들이 소아청소년에게서도 굉장히 흔히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친구들은 조작된 사진이나 조작된 소식을 누구까지 알게 됐을까? 이 친구도 사실은 그런 소식을 듣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침투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아이들에게 남기는 상처들은 좀 더 깊어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SNS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나라는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부모님이 계셔 주셔야 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에 더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나를 유혹하기 위한 목적인 콘텐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 없이 피드 내리면서 보는 내용들에는 거짓 뉴스들도 있고 아이들이 평소 관심 있는 알고리즘으로서 소비를 조장시키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인지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하지 말라는 것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요즘 목표로 하는 것들, 스스로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것을 SNS 사용이 너무 방해하지 않는지 접근 방식을 조금 더 바꿔보시는 것도 특히 10대 후반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NS를 사용하는 아이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SNS 사용이라는 거는 아이들 전체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에서는 만 13세 미만 친구들의 경우에는 SNS 계정 생성을 막자는 법제화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좀 더 어린 연령에 대해서는 유의 깊게 보고 필요하다면 제한을 하는 방식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챕터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